전기 시스템 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인사부터 해야죠, 시작을. 자기소개를. 여기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밝히면 면접위원한테 다시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이력서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홍길동이네. 지금 첫 번째 발표안에 안다고. 그래서 자꾸 인상적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지원 동기예요. 제가 기사를 근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대제철을 지원한 이유는, 현대제철은 세계 거의 탑 수준의 제철회사로서, 최근에 2010년에 일반 제철소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되는 이런 제품,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가 대학에서 배운, 이 트랙에서 배운 지식과 동양공주에서 배운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역량을 발휘해서 회사 성과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원 동기는 뭐예요? 이 회사가 일단 세계 탑 수준이고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사업 영역과 또 때로는 이 회사의 경영 이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가 배운 나의 어떤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서 지원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회사의 성과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말로 끝나야 됩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대학에 배운 게 다 그 트랙에서 배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제철이 세계 탑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지원 동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말들은.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제가 현대제철을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시작했죠. 앞에 제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이런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탑 수준으로 가는 현대제철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말을 만들 때는 이런 거죠. 회사의 사업 영역 이게 뭐예요? 자꾸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현대제철을 지원하는 사람이 강판이요, 철근이요, 막말하면 안 된대. 홈페이지에 가면 그 제품도 쫙 있잖아요. 네? HR 롤도 있고, HR 시트도 있고, 강판도 있고, 뭐가 있어요? H빔, H강도 있고, 레일도 있고. 레일은 이런 데 써먹겠죠, 우리. 지하철, 아니면 이런 철도. H빔은 어디? 공사 짓는데 건설 현장에 쓰잖아요. 용도도 다 알고 가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트랙하는 여기 전자공학과, 전자 쪽에 가면 똑같잖아요. 메모리, 그런 메모리 종류도 알고 가야 되고 생산한 제품을 알고. LG전자에 만약에 지원했던 LG전자의 제품도 종류별로 우리가 테레비 공장인지 냉장고 공장인지 알고 가야 되고, LG 디스플레이 붙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과정 중에 뭔가를 TFT가 있고 LCD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얘를 알아야지 면접장에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 현대제철도.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처음에 회사 연역, 회사 CEO가 누구예요? 현대제철의 사장님이. 이런 게 기본인 거예요. 그 회사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도 모르고 하고, 그 회사의 생산하는 제품도 모르고 하고, 그 회사의 인재상도 잘 모르고 하고. 그럼 뭘 하자는 거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질문들이 다 그런 거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사를 하고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데, 지원 동기는 요런 거를 참고해서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제가 기사를 지원하게 된 제가 현대제철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는 대학에서 현대제철 트랙을 공부하면서 제선제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공학에들 배우면서 현대제철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가 회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기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기사는 세계 탑 수준의 제철 회사로서 지금 현재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분 알죠? 전기 고로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2010년도에 우리가 일반 제철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이고, 저는 대학에서 이런 트랙 과정에서 이런 제선 제강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했고 이런 과목을 듣기 잘했고 해서 제가 배운 지식을 기여하고 싶어서 제가 배운 지식을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얘기해요. 어쨌건 말이야 여러분들이 약간 다듬어서 여러분 스타일로 하더라도 끝에는 항상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또는 성과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표현을 되는데 알겠죠? 이 자기소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분이 거의 그 인상의 50%를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미 앉아서 얘기하는 눈빛이나 목소리 보고 좌우돼요.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전 전기시스템공학과 2학년 졸업 예정인 문홍입니다. 저는 복합하고서 이 현대제철 트랙이라는 거 이 주문협약식 교육에 참여하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막 이렇게 어눌하게 어리버리하고 있어요. 그럼 뽑고 싶은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응? 진짜 기반으로 목소리가 지금 나처럼 나와야 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딱 부러져야지. 이게 무슨 굶다 온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면접 보러 가가지고 자신감은 어디서 보이냐? 눈빛에서 보이고 눈빛이 반짝반짝한 사람은 홈페이지 가서 봤든 선배한테든 많이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 근데 이거 제 몸으로 볼까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 보러 갔을 때 미리 잘 공부한 사람은 별로 걱정 덜 하잖아. 네? 학교 시험 볼 때. 계속 놀다가 이것이 어디 노트 베껴가지고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불안해가지고 자신감 없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기반으로 하라고요. 원리나 철이 생산되는 과정 프로세스도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트랙을 공부한 사람들. 자, 지원 동기. 이런 걸 쭉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어서 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희망 직무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생산 부분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생산 중에서도 HBM을 생산하는 이런 쪽에서 아니면 도로에서 나오는 어느 쪽에 아니면 제선 아니면 제강 쪽에 이런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얘기해라. 아니면 아변 쪽에 아니면 저는 시설 유지 모터 쪽에 아니면 발전 시설 쪽에 아까 전기 제어 시스템 전 PLC 쪽에서 자동 제어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무를 얘기해서 저는 어떤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유를 그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전기과 같은 경우 저는 공부를 다니면서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근본 트랙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직무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나 요 이유는 자격증 일단 1차적으로 뭐냐면 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철을 생산하는 과정을 배웠고 어떻게 생산돼? 두 번째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실습을 했던 사람은 어떤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인사하고 얘가 사실은 전체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번째로 가면 제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주 꼼꼼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성격의 장점만 있어요. 여기서 왜 단점을 얘기하냐고 쓸데없이 1분 얘기하는데 왜 단점은 절대 자기소개 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 같은 단점을 얘기한다고 또 개인이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장점 얘기하면 어떠냐 저는 뱃살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적으로 일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그게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미, 특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제철 쪽은 가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터프하다고. 그래서 뭘 중심으로 가냐면 테크니션들은 이 체력이나 건강을 많이 물어봐요. 제 취미는 축구입니다. 농구입니다. 이런 스포츠, 취미 같은 건 간단하게 없으면 안 해도 돼. 얘네들은 없어도 돼. 막말로 나중에 안 해도 물어봐.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요.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가요? 포부가 있단 말이야. 포부. 포부 또는 각오예요. 각오. 저는 제가 지원한 저의 장래 포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시작할 때. 제 장래 포부는 제가 지원한 발전 제어 시스템 쪽에서 발전 제어하는 이런 아니면 공장 생산 자동화 분야에서 제가 명장이 되는 게 제 장래 목표입니다. 아니면 이런 생산 부문에 이런 전문가 명장이 되는 게 제 장래 포부이자 목표입니다. 저 홍길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마무리가 뭐예요? 인사 이상입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딱 이렇게 절대 다 끝나란 거예요. 시작이 인사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입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다른 애가 첫 번째 있었어요. 자기소개하려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이 할 때는 어때요? 앉은 자리에서 고개 안녕하십니까 동양공전 기획과 2학년 재학 중인 홍길동입니다. 저는 근본 기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꼭 이렇게 동기 이렇게 하는 기사는 세계적인 탑 수준의 제철 회사이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10분 활용해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바꿔도 돼요. 하지만 뭔가는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회사 성과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쓸데없는 얘기로 제가 옛날에 아까도 그랬죠. 자기소개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그런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 때. 응?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갔다 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 된대요. 그런 앞에 있는 쓸데없는 얘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써도 한 1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기도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저는 기사에 입사해서 저는 기사에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회사가 저를 뽑아주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사에 입사해서 생산 부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부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트랙을 통해서 배웠던 특히 이런 과목 또 이런 과목에서 굉장히 흥미도 있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취미나 성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포부 저는 이 포부는 어떻게 끌고 오냐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죠. 제가 지원한 생산 부문에서 저의 포부는 제가 지원한 생산 부문에서 생산 명장이 되는 품질을 좋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정말 입사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좋은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끝으로 그리고 이상 저 홍길동 뽑아주시면 저 홍길동 입사해서 정말 성과 내는 이런 사람 되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2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면접위원한테 2번씩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개별 질문이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개별로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우리 회사 사장님 누군지 알아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이 언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혹시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써놓은 이력서에 있는 거 보고 질문할 수도 있고 어떤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우리 회사 인재사항 중에 당시 생각할 때 가장 특이하게 경영이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가지 않아도 우리의 경쟁자인 다른 학교 학생들이 대충 들어오면 걔들 다 떨어져요.
대충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목소리라도 비슷하게 할 때는 씩씩하고, 목소리가 첫 번째, 눈빛,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서 가면 그렇게 이 친구 괜찮네, 조금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동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입사 안 했으니까. 근데 앞에 첫 단추가 자기소개가 개판으로 가서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 질문을 안 한다. 쓸데없는 질문만.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마지막에도 꼭 인사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시작을 했으면 이게 시작했죠. 발표할 내용을 딱 만들고 끝으로 인사를 하고 딱 끝.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자기가 써야 될 얘기를 손으로 A4지 정도에 한 장 써가지고 시계를 옆에다 갖다 놓고, 우리도 지금도 연습 시계 갖다 놓고 읽어서 한 번 시간 근처에 있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말을 계속 좀 만들어서 비슷한 모양으로, 뭐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 될까, 뭐 아니면 제가 기사를 지원한 동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현대제처럼 세계적인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알아서 하라 얘기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로 넘어가야지. 그 다음엔 내 성격의 장점을 얘기해야지. 마지막에 각오나 포부를 얘기하고 인사하는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연습을 화장실 가서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욕실에 들어가서. 맹탕에 그냥 와가지고 이게 될 거라 생각하면 말도 안 돼. 머릿속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리고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볼펜 물고, 네? 연습을 해야지, 힘주고. 제가 LED 디스플레이에 다른 사람 붙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100번씩 시켰어요. 이거 써가지고 100번을 읽고 가서 갖다 놨더니 붙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 친구 인천 전문대 말도 잘 못해. 안녕하세요. 뭐 이런 사람 소리 군대 가서 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여기다 입에 해놓고서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제대로 나온다. 그 정도 하고 간다고. 의뢰 와서 이렇게 그 면접 보러 보낼 때. 아시겠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 됐고, 자기소개 제일 중요하고, 질문할 때 뭐 뽑아주신다면 저는 뭐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핸디캡 같은 거, 저는 어려서 가난해서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고, 또 자기가 설명을 하듯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 주량이 어떻게 돼요? 그럼 주량만 물어봤잖아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소주 2병입니다. 끝. 아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3병 마시다가 군대 갔다 오는데 이따위를 가지 말고, 뭐 마실 때는 끝까지 가서 한 10병까지도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몇 병이 돼? 지금 반병 마시는데. 쓸데없는 그 성실함, 그 다음에 저는 성실한 게 장점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돼요. 다른 거를 다 찾아요. 장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은 게 장점이면 이렇게 하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거 하는 게 장점이라든가, 무조건 성실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런 수상적인 말들은 하나도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건 네 혼자 생각이지. 최선을 다하기.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성과를 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똑같이 뭐 외워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고, 쓸데없는 얘기 절대 가서 하지 말고, 안 물어봤는데 질질질질 많이 하지 말고, 이것도 준비해서 어느 정도 되면 깔끔하게 딱 하고 말하라. 거기서 하시면. 질문.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면은 약간 1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한 1분이 많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아니, 1분을 넘기면 안 되고, 1분도 1분 해야 되고, 이거는 줄이면, 뒤에 있는 말들을 줄이면 1분 이내가 돼요. 얼마든지 1분 이내가 돼요. 그리고 말을 저처럼 빨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하려고 빨리 했는데, 스피드는, 안녕하십니까? 약간씩, 저는 동양공정 기획과 2학년 재학 중인 동길동입니다. 저는 근본 현대제철의 생산 부문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생산 부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대학에서 배운 이런 지식, 트랙 과정에서 통해서 특히 이런 과목을 열심히 들었고, 또 자격증으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제 성격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개를 꼭 다 붙여가지고 막 짜듯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 성격은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맡겨주시면 항상 책임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을 자신 있습니다. 저희 취미는 내 주말마다 친구들과 축구하는 게 저의 취미이자 그 큰 즐거움입니다. 끝으로 저는
그 제가 지원한 이 직무에서 생산 부문에서 이런 생산 명장이 되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저 홍길동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목소리를 가져가는 게 없고 실제 면접장 가면 이렇게 연습한 게 빨라지게 돼 있어요. 긴장을 해서. 그래서 톤은 이 정도 스피드로 해서 쉽게 딱 하면 50초 정도밖에 안 돼. 50초 정도. 쓸데없는 게 많으면 사족을 빼버립니다. 알겠죠? 자기가 써서 보고 연습하고 가라고요. 분명한 거. 그냥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회사에 대해서 반치하고. 다른 질문.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면은 전혀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그 다음부터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황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 예를 들면 아주 특이한 질문을 잘 여러 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본인이 스스로 그걸 자초해서 꼬아놓지 않으면 안 꽈져요. 질문을 잘 모르면 제가 그 질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잠깐 생각했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들을 함부로 안 물어봐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안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하고 하지 말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연상해서 꼬이는 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과정에서 꼬이지 절대 면접위원이 꼬이진 않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 아주 장시간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좀 충분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고 깨닫고 간다면 아마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뵀을 때 대부분 건성건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거의 다 떨어졌을 것 같다 제 생각. 여러분 스스로 건성건성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마 좀 깨닫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잘 만들어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고향공전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학교의 이 배경들이 또 프리미엄으로 어드밴티지로 많이 갈 거라고요.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하고 와야지 다음 연도에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